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청년생각 이지현 대표입니다. 네, 계속 들어오고 계신데요. 오늘 안양시에서 후원하고 청년생에서 주최한 뉴미디어 크리에이터 아카데미에 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래 안양시 청년들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강의인데요. 지금 이제 청년생각이라는 단체가 비영리 민간 단체입니다. 경기도에 등록되어 있는 비영리 민간 단체고 현재 경기도 수도권에서는 가장 활성화된 청년단체입니다. 그 중에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아카데미가 리더십 아카데미, 청년 리더십 아카데미와 뉴미디어 크리에이터 아카데미, 그리고 시민기자 아카데미 세 가지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두 가지를 저희가 안양시 청년단체 활성화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그 관련된 사업을 지원받아서 지금 오늘 진행하게 되었고, 타 지역이나 이제 청년의 나이에서 좀 벗어난 분들은 창관으로 이렇게 이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너무 갑작스럽게 이렇게 끝물에 예, 확 신청하시는 바람에 100명이나 신청하셨어요. 100명이 사실 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 교재도 그렇고 저희가 예산을 한참 오버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예산 안에서 저희가 움직이는데 저희가 끊을 수 없을 정도로 들어와 버리셔가지고 되게 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 우선은 신청한 분들까지만 받았는데 105분 정도가 신청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서 저희들도 참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장소도 급하게 원래 7층이었는데 급박하게 바꾸게 된 거고요.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여기에 거주하고 계신 청년들 대상 중에서도 이렇게 학생이라든지 직장인들도 그 교재를 받으셔야 되는데 현재 이제 교재가 지금 수량이 부족해서 다음 회차에 저희가 추가적으로 이제 순번대로서 나눠드리고 모자란 부분은 다음 회차 때 그 청년분들은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면 그 이메일이나 이런 걸로 지금 그거는 강사님과 협의를 해보고 있어요. 사실 저것도 개인 저작권이기 때문에 저작권법 아시죠? 네,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물론 제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이메일 적으신 분들이 있고 초청에는 안 적으신 분들이 있으십니다. 그 부분들도 각 명목 적어주시고 하시면은 제가 참조해서 그 관련되는 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의는 3분의 2 이상을 들으셔야 수료증이 나갑니다. 그건 남녀노소 상관없이 수료증은 3분의 2 이상 들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중간중간 이렇게 작품을 올리시거나 아니면 여기서 홍보하는 저 사진 찍어서 여기 있는 글을 올리시는 청년들은 재능 기부가 됩니다. 그러니까 자원봉사증이 발급이 됩니다. 글을 올리시는 분은 1시간, 동영상을 만들어서 3분의 3 올리시는 분들, 그리고 전도를 하시는 분들은 2시간에 재능 기부 자원봉사증도 발급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기 홍보하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네, 청년들 자원봉사증 발급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여기서 우수자는 이제 저희가 비영리 민간단체 상을 다시 드릴 거거든요. 여기 이제 작품이나 이런 걸 잘 만들어서 시장 홍보도 되고 저희 아카데미도 홍보되고 하면은 자원봉사증뿐만 아니라 저희가 프로필 한 줄 넣을 수 있는 비영리 민간단체 상을 또 드립니다. 추후에는 저희가 국회의원들하고 또 조인한다든지 아니면 시의원님들하고 조인하든지 해서 저희가 상을 좀 그레이드를 높일 예정입니다. 하지만 저희 비영리 민간단체는 등록된 민간단체에서 주는 상이기 때문에 더 시민단체가 주는 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뜻깊고 이제 중요한 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많이 추천하시면은 나중에 더 좋은 상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근간이 되는 거거든요. 청년분들은 스펙 수학 많이 하시잖아요. 제가 그런 도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질문이나 있으시면 나중에 저한테 오셔서 조용히 물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교재 부분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메일로 보내드릴 수 있으면 보내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될지는 제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권한이 없다 보니까. 그리고 지금 계속 오고 계시거든요. 근데 시간이 딱 저희가 교육 시간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도 지금 벌써 5분이나 지났기 때문에 아까운 시간을 배우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교육 잘 받으시고 취업이나 혹은 창업이나 이런 쪽으로 궁금하신 청년들이 있으면 저한테 오셔서 상담하시면 유튜브 창업 관련되는 공간이 아닌 제공해 드립니다. 저한테 오셔서 물어보시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강사해주신 최기현 강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최기원 강사입니다. 이게 참 저도 이제 이재현 대표님한테 이제 강의에 대한 커리큘럼을 전체로 이제 10주간이라고 저번에 이제 전달을 받았을 때 사실은 제가 이제 외부에서 지금 계속 유튜브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10주 강의 이렇게 하는 쪽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외부에서 제가 강의를 할 때는 길게 해봐야 뭐 한 3-4시간 정도? 뭐 이 정도 강의였는데 사실 이렇게 뭐 10주간 거의 뭐 40시간에 가까운 이런 커리큘럼을 가지고 해보는 경우도 저 사실은 이제 제가 처음이어가지고 어떤 커리큘럼을 짜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좀 전달을 해야 이 40시간을 조금 이제 알차게 보낼 수 있을까라는 걱정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좀 고민을 많이 했고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또 신청하시게 될 줄은 제가 이제 생각을 못 해가지고 사실은 이제 이게 소규모로 이루어지는 강의가 대부분이다 보니까 제가 이제 뭐 많아봐야 20명 정도 그 선에서 이제 강의를 좀 진행을 하고 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 많으신 분들이 있으니까 다 이제 어떻게 잘 여러분들이 영상을 만드시고 하는 거를 좀 진행을 할까라는 그런 고민들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제가 이제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분야가 보시면은 여기 이제 저는 이제 감성컴퍼니 SNS 이제 국가대표의 수석 강사로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요. 사실은 이제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예, 강사가 아니고 다른 별도의 이제 회사를 지금 다니고 있는데 주말에는 제가 강의 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또 별도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 마케팅 쪽에 이제 강사를 하다가 주로 제가 하다 보니까 유튜브 쪽을 좀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이제 나중에 또 뒤에서 보시겠지만 제가 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무료 어플로 뭐 수익 창출하기라는 이런 부분에 또 이제 전문 강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어플 아시잖아요, 그죠? 앱 만드는 거. 예, 그래서 앱을 만들어 가지고 뭐 부업 수준에 우리가 수익 올릴 수 있는 그런 쪽에 관련된 강의도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제가 이제 한 책을 7권 정도를 출간을 했고요. 최근에 이제 출간된 책은 저희가 이제 강사들이 같이 이제 공동으로 공동 저자로 해가지고 이렇게 낸 책이 고수들의 이제 실전 SNS라고 하는 책을 이제 최근에 출간을 했고요. 그 다음에 6권의 책이 있는데 제가 원래 이제 IT 출신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IT 쪽에 관련된 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책은 제가 이제 IT 쪽에 관련된 책을 저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셀프 출판에 관련된 부분도 제가 이제 강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셀프 출판 여러분 뭐 책 쓰시거나 뭐 이런 쪽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도 많을 텐데 이런 부분도 제가 강의를 또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유튜브에 관련된 주제는 제가 이제 일본어인데 사실은 일본어를 이 앞까지는 제가 열심히 제가 일본어로 일본어 관련된 책을 쓰고 뭐 이렇게 했다라고 참 자신 있게 말씀드렸는데 요즘 추세가 참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일본어라는 이 일본이라는 걸 말을 담아내기가 참 조무할 정도로 제가 조금 그런데 어쨌거나 이 제 주제 유튜브에 관련된 주제가 이제 일본어를 배우는 쪽에 관련된 거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부분은 좀 언급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한일 감정 이런 건 좀 배제하고 그죠?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10주라는 이 긴 거의 이제 11월 달까지 진행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11월 달까지 진행이 되는 이 거의 4개월 동안을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이제 사실은 저는 이제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저희가 뉴 미디어 뭐 이렇게 아카데미 해가지고 이렇게 크리에이터 과정을 하지만 사실 여러분들이 좀 이제 관심이 많으신 게 뭐 유튜브 그렇죠? 제일 우리나라에서 어쨌거나 인기가 많은 채널이 유튜브고 유튜브에 대한 관심들이 꽤 많이 높으실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도 대부분 아마 유튜브에서 뭔가 이렇게 좀 많이 하실 생각이 있으실 거고 아니면은 그 외의 채널들 그죠?
유튜브 말고 지금 나오는 동영상 미디어를 올릴 수 있는 그 외의 채널들이 꽤 많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하는 채널들이 뭐 관심이 많으실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포커싱은 좀 유튜브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어쨌거나 지금 1위를 하고 있는 유튜브를 기준으로 조금 이제 활성화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제작을 하시고 거기에 올려서 좀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포커스를 하고 그 외에 나머지 뭐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뭐 트위치라든지 네이버 TV라든지 뭐 카카오 TV라든지 이런 많은 채널들이 있잖아요. 그런 채널들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좀 언급을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한 5가지 정도의 순서로 제가 이제 나눠봤는데 여러분들도 이미 아시다시피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동영상 가지고 성공을 하기는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유튜브에 대한 조건에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다 아실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 뭐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어느 정도 다 이제 청년이고 뭐 유튜브에 대한 관심도 많으실 거고 거기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아마 오셨기 때문에 그런 조건이나 이런 것 정도는 아마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불과 1년 사이에 엄청나게 많이 까다로워졌고 이거 앞으로 더 까다로워질 거예요. 그래서 거의 뭐 유튜브나 이런 데서 야 이제 수익 주기 싫다라는 정도에 해당하는 조건을 지금 까다롭게 조건을 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지금 만약에 내가 지금 시점에서 진입을 해서 이걸로 내가 뭐 전업을 해가지고 먹고 살아야지 하는 그런 생각으로 만약에 뭐 유튜브나 아니면은 뭐 트위치라든지 이런 걸 하시겠다 하면은 좀 말리고 싶어요. 그런 부분들은 미리 좀 환상을 깨고 이걸 가지고 내가 뭐 밥 먹고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기보다는 이걸 가지고 내가 뭔가 의미 있는 용도로 사용을 하겠다. 뭐 브랜딩을 내가 나의 브랜딩을 향상을 시킨다든지 뭐 내가 제품을 판매하는데 뭔가 유용하게 써먹어야지 이런 용도로 이제 생각을 하셔야지 내가 뭐 우리 뭐 대도서관이나 뭐 이런 애들처럼 뭐 전업을 해가지고 뭐 게임 유튜버로서 뭐 이렇게 전업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신다 그러면 조금 늦은 좀 많이 늦은 감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해당하는 것들을 유튜브 개요라든지 우리 채널 기획에서 나는 그러면은 어떤 채널을 기획을 해서 만들어서 우리가 유튜브를 할 건가 아니면은 뭐 다른 채널을 할 건가 일단 기준은 유튜브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 동영상 플랫폼의 장점은 뭐냐면 한쪽에서 영상을 만들면 다른 쪽에 그냥 올리면 돼요. 일단 유튜브를 기준으로 삼았다 그러면은 다른 쪽에다가 우리가 다 녹화된 동영상을 다 올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쪽으로 뭔가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 블로그나 이런 것들은 어때요? 중복에 걸리죠. 똑같은 블로그나 이런 포스팅을 다른 데 올리면 그 중복이 되죠. 그러면은 노출이 안 되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동영상은 좀 틀려요. 똑같이 복제를 하더라도 그 플랫폼마다 다 구독자나 이런 사람들이 다 틀리기 때문에 별반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한 영상만 제대로 만들어 두면 다른 쪽 플랫폼에도 여러분들이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블로그보다는 이제 유튜브가 물론 이제 컨텐츠 제작하기가 까다롭죠. 블로그는 그냥 쓰기만 하면 되는데 이거는 뭔가 이제 촬영도 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보정도 해야 되고 편집도 해야 되고 이런 이제 어려움들이 많기 때문에 좀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데 있어서 허들이 좀 있다고 봐야죠. 그래서 조금 이제 난이도가 블로그나 이런 거 쓰는 것보다는 난이도가 조금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어쨌거나 유튜브에 대한 개요 그 다음에 어떤 채널을 만들 건가 이 기획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할 거는 저희가 유튜브 개요나 뭐 채널 기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될 게 지금 이 안내가 처음에 이제 저희 이현 대표님이 안내를 드릴 때는 아마 스마트폰으로 진행하는 뭐 이렇게 아마 그 안내를 드렸을 건데 제가 이제 유튜브나 다른 쪽에 이 강의를 해보면 스마트폰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거는 촬영할 때밖에 없어요. 근데 나머지 여러분들이 설정이나 뭐 이런 것들은 PC가 아니면 이게 그 채널 설정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스마트폰으로 제가 채널 설정을 해보려고 하니까 눈이 빠지겠더라고요. 스마트폰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가능하신 분은 노트북을 들고 오셔가지고 같이 하시는 게 훨씬 효율이 좋을 거예요. 저희 이제 2시간 하니까 뭐 2시간 하는 정도에는 뭐 전원이나 이런 거 없어도 그냥 2시간 정도는 버틸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능한 한 노트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노트북을 가져오셔가지고 저하고 같이 하시는 게 훨씬 효율이 많고 제가 유튜브 강의를 할 때도 전부 다 노트북으로 작업을 했어요. 저희가. 근데
여러분이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을 찍어서 만약에 뭐 스마트폰에서 편집을 한다 아니면은 다른 쪽에서 뭔가 편집하는 어플을 내가 잘 알고 있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한다라고 할 때는 그냥 스마트폰 가지고 하면 되는데 이 채널 설정이나 나중에 뭐 여러 가지 설정을 하시려면 노트북으로 스마트폰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채널 다음 주에 이제 저희가 채널에 대한 기초 설정을 할 거거든요. 일단 유튜브를 기준으로 할 거니까 채널 설정에 대해서 할 건데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네이버 TV라든지 여러분 카카오 TV나 이런 것도 전부 다 PC가 있어요. 네, 그래서 스마트폰 가지고는 이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 주에 채널 기초 설정을 할 때는 가능하면 노트북을 들고 오셔가지고 설정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유튜브를 하시는데 수익화 설정이 되어 있다라고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주세요. 애드센스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서 그 채널 수익화할 수 있게끔 지금 설정해놨다. 혹시 하시는 분? 나는 유튜브 채널도 지금 생성도 안 했다. 한번 손 들어주세요. 유튜브 채널 없다. 그래도 과반수 이상은 아직 채널이 없으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다음 주에는 채널에 대한 기초 설정만 할 건데 이 많은 인원을 만약에 채널 설정을 제가 도와드린다고 하면은 한 3-4시간 해도 모자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 해보면은 이 유튜브 채널 설정하고 수익화 설정하고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면은 한 10몇 분 되는데도 한 2-3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는 아마 제가 다 해드리기는 힘들 거고 이 많은 숫자를 제가 다 이 많은 인원을 다 이제 채널 수익화하는데 다 일일이 설정하기에는 사실 좀 힘든데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젊으신 분들이 많으니까 아마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연세가 조금 있으시고 아직 이렇게 조금 조작이 서투르신 분들은 그런 부분들을 제가 좀 옆에서 도와드릴 수 있는데 나머지 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혼자서도 설정을 다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오셨을 때 같이 이제 채널 설정하고 수익화 설정하고 거기에 관련된 그러면 나중에 이제 뭐 그 유튜브에서 만약에 수익이 발생하면 나는 돈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뭐 그런 거에 대해서도 같이 설정을 하는 시간을 일단 다음 주까지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유튜브에 업로드할 영상을 본격적으로 제작을 하게 될 겁니다. 뭐 요거는 다양한 방법으로 제작을 할 건데 뭐 여러분들이 이제 유튜브나 아니면은 뭐 네이버 TV나 카카오 TV나 아니면 보시면은 형식이 다양하게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동영상을 만드는 데는 형식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방식의 우리가 동영상을 제작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있는 게 아마 있을 거예요. 나는 어떤 식으로 영상을 만들 거다라고 하는 대충의 예상은 아마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구체화하고 내가 실제로 영상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기까지 가느냐라는 것은 또 이제 별개의 문제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유튜브에 업로드할 어떤 방식으로 영상을 제작을 할 건지 여러 가지 방식이 있죠. 내가 얼굴이 나오는 방식도 있고 내가 얼굴을 뭐 이렇게 지금 실시간 라이브를 하고 있지만 뭐 실시간 라이브 앞에 앉아가지고 내가 진행자 형태로 우리가 할 건지 아니면은 그냥 동영상을 만들어서 동영상 편집만 해가지고 올릴 건지 뭐 그런 여러 가지 방식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나는 어떤 방식으로 영상을 만들어서 뭐 채널에 올릴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이 부분이 약간은 이제 조금 제작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많이 진행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4번째, 5번째가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외부 사실은 제가 이제 다른 강사님들 이제 강의하는 것도 뭐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유튜브 여러 강의하시는 분도 보는데 유형이 한 3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영상을 찍는 방법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분. 그 다음에 이제 저같이 좀 이제 채널에 관련된 최적화를 시키는 그런 타입이 이제 있고 뭐 2가지를 한꺼번에 또 하시는 분도 있긴 한데 근데 보통 한 3가지보다는 2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을 찍는 방법 어떻게 하면 영상을 잘 찍는지 내가 나왔을 때 내가 만약에 실시간으로 영상을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찍는다고 했을 때 그거를 잘 찍게끔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분이 있고 그 다음에 2번째로는 저같이 좀 이제 영상을 여러분들이 만드셨을 때 어떻게 하면 이걸 최적화해가지고 빠르게 노출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가르쳐주는 그런 쪽에 관련된 분들이 있거든요. 저는 이제 조금 2번째에 가까운 타입이에요. 그래서 이제 물론 스마트폰으로 이제 영상을 잘 찍고 하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지만 어떻게 하면 최근에 이제 이슈는 여러분들이 뭐 내가 잘 찍었어. 근데 내 채널을 키워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냥 내가 영상 찍는다 해서 절대 채널이 크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처음 할 때 제대로 할 거냐
라는 것들을 조금 이제 우리가 수업할 때 조금 진행을 할 거고요. 제가 수업을 해보니까 제가 이제 예전에 수업하는 쪽에서는 저희가 2주를 했는데 제가 수업을 한 4-5시간 했거든요. 저희 강사가 3명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제가 수업을 한 4시간 정도 담당을 했는데 그 4시간 안에 끝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뭐 최적화에 대한 얘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실습을 다 해야 되는데 그 실습 시간이 너무 모자라다 보니까 제가 이거를 마치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이제 조금 저희가 수업 그 호흡이 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디테일하게 알려드리고 아마 여러분들이 뭐 유튜브 책이라든지 이런 거를 보시면서 아마 이런 거를 하면 좋지라고 생각은 하셨겠지만 실제로 해보진 않았던 거, 실제로 설정해보지 않았던 그런 것들에 관련해서는 같이 우리가 유튜브를 하면서 좀 이제 채널에 대한 최적화에 대한 부분을 진행을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유튜브에서 광고하는 방법. 유튜브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뭐 비즈니스를 홍보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내가 영상을 만든 걸 가지고 유튜브에서 광고를 할 때 광고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그런 부분도 사실은 아직 많이 알려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저렴한 비용으로 어떻게 하면은 유튜브 안에서 내가 만든 영상을 광고를 할 거냐. 네, 제가 이제 최근에 트렌드를 보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큰 규모의 기업 있죠. 그러니까 뭐 삼성이나 아니면 LG나 아니면은 좀 이제 그 중견기업 이상의 기업들이 그 유튜브 광고가 많았거든요. 근데 최근에 트렌드를 보면은 되게 1인 크리에이터 분들이 광고하는 것도 되게 많이 나와요. 보셨어요? 그런 거? 1인 기업이 광고하는 그 영상들이 되게 많아졌어요. 그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기존의 크리에이터들이 광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이제 광고하는 방법을 배워가지고 본인들이 직접 광고를 때리는 거예요. 유튜브 안에서.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딱 영상을 보실 때, 예전에는 이런 영상이 아니고 그냥 뭐 이렇게 좀 진지한 영상, 뭐 차 홍보하는 영상이나 뭐 현대기아나 뭐 이런 쪽에서만 나왔는데 뭐 갑자기 뭐 그 1인 크리에이터, 게임 크리에이터 하시는 분이 나와가지고 게임 뭐 이렇게 게임 플레이 하는 거 광고가 나오고 뭐 이런 영상들이 막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광고가. 그래서 그런 영상들을 어떻게 하면은 저도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도 당연히 할 수 있고. 그래서 저도 얼마 전에 광고를 한번 그래서 홍보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광고를 홍보해 본 건 뭐냐면 저희가 요 책 있잖아요. 요 책을 저희가 최근에 이제 출간 기념회를 했거든요. 그래서 출간 기념회를 했는데 강남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강남에 이제 교보타워에서 출간 기념회를 했어요. 그래서 출간 기념회를 하는데 저는 이제 따로 뭘 이제 좀 홍보를 뭘 해야 될지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제가 북 트레일러를 만들어 가지고 이 북 트레일러를 가지고 제가 제 채널에서 홍보를 했어요. 그래서 일주일 제가 이제 광고를 띄웠거든요. 영상을 만들어서 일주일 광고를 띄웠는데 광고비가 제가 5일 했는데 하루에 5,000원을 썼어요. 그러면 5일이면 얼마죠? 25,000원이잖아요. 25,000원인데 그때에 그 제 광고를 보시고 링크를 클릭해서 들어오신 분이 11분이 되시더라고요. 저희가 요 그 참여비가 20,000원이었거든요. 참여비가 20,000원이었는데 제 광고를 보시고 11분 정도가 그래도 참여를 하신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노출이 거의 나중에 뭐 광고하는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3-4천 명이 일단 3-4천 명한테 노출이 되고 약 200명이 이제 제 광고를 보시고 그 중에 이제 참여 신청서를 클릭을 하셔가지고 이런 분이 이제 들어오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도 아무나 다 하실 수 있어요. 저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도 채널을 올리셔가지고 그 영상을 딱 만든 다음에 그냥 홍보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방법이 아주 쉬운데 아직 그 방법을 해보지 않은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에 가서는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관련된 것들도 같이 한번 진행을 해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요 단계까지 저희가 가면은 거의 뭐 11월 달이 다 될 건데 이때까지는 여러분들이 이 채널에 대한 이제 뭐 채널의 생성이라든지 뭐 설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영상들이 어느 정도는 좀 올라와 있어야 돼요. 업로드가 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 부분에 뭐 유튜브에 관련된 거긴 하지만 요거를 그대로 뭐 다른 채널 뭐 여러분이 뭐 만약에 트위치를 하실 거면 트위치 아니면은 뭐 네이버 TV를 하실 거면은 네이버 TV 뭐 카카오 TV를 하실 거면 카카오 TV 뭐 이런 다양한 이제 채널에서 다 활용을 해보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업계 지금 1위가 유튜브니까. 모든 지금 후발주자는 유튜브 기준으로 다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가 하니까 네이버도 따라오고, 그렇죠?
네이버가 하니까 카카오도 따라오고 뭐 지금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업계 1위가 일단 유튜브이기 때문에 유튜브를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어쨌거나 요거를 잘 배워두시면은 나머지 채널에서도 수월하게 이런 것들을 다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10주차를 조금 더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제가 이제 나눠봤어요. 그래서 1주차에는 저희가 시장 현황에 대한 이제 오늘은 이제 시장 현황에 대한 뭐 개요라든지 그 다음에 채널에 대한 기획을 여러분들이 아마 하실 건데 일단 채널에 대한 기획은 여러분들이 오늘 하시고 다음 주까지 이제 채워서 오시는 걸로 일단 여기서도 좀 하시겠지만 다음 주까지는 어떤 채널을 만들 건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주차에는 채널에 대한 기초 설정을 할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우리가 유튜브 채널을 만들었을 때 어떤 설정을 해야 되는지 기초적인 거 그런 것들을 하실 거고 그 다음에 3주차에서는 여러분들이 채널 수익화에 대한 설정을 할 건데 사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요거는 그 개인 다 이제 설정을 여기 오시는 분들이 다 할 수 있을지는 제가 자신감 있게 얘기를 못 드리겠어요. 제가 20명일 때는 이게 자신감 있게 다 이제 하고 돌아가셨는데 이게 너무 인원이 많다 보니까 어쨌거나 가능한 3주차에는 여러분들이 채널에 관련된 수익화에 대한 설정을 다 하고 그 다음에 시간이 이때는 3주차 하게 되면 시간이 조금 남을 거면 나머지 뭐 네이버 TV라든지 뭐 카카오 TV라든지 그 외 기타 등등 해당하는 그런 이제 채널에 대한 수익화도 같이 좀 공유 드리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주차에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우리가 영상 촬영하는 기법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에 5주차에는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찍었잖아요. 이 찍은 걸 가지고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서 우리가 영상 제작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일단 진행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6주차에는 일단 중간 발표를 한번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중간 발표를 좀 하고 그 다음에 영상 제작에 관련된 두 번째 어플에 대해서 또 조금 진행을 더 할 겁니다. 그 다음에 7주차하고 8주차에는 PC용 영상 편집 프로그램 설치하고 기초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기초가 끝나면 그 다음에 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통해서 영상 제작을 하는 방법이 2주에 걸쳐 있는데 제가 원래는 하나만 하려고 했는데 하나만 하는 거는 좀 다양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한 2-3가지 정도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근데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많은데 전문적으로 이제 쓰시는 것들은 우리가 유명한 어도브 프리미어 프로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뭐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근데 그런 부분을 만약에 여기 수업에서 하고자 한다면 그건 저는 안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수업이 무슨 어도브 프리미어 수업을 하는 수업도 아니고 그죠. 그래서 그 영상 편집 프로그램 배우는데 벌써 최소한 한 6개월 걸리거든요. 근데 그런 프로그램을 여기서 뭐 이렇게 제가 언급드릴 일은 없을 것 같고 그래서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PC에서 우리가 활용을 해서 내가 동영상으로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 그리고 제가 직접 구매를 해서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조금 소개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간편하게 우리가 좀 영상 편집하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7주차하고 8주차는 조금 다양한 영상 편집하는 프로그램들을 좀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그 다음에 9주차에는 유튜브에 해당하는 채널에 대한 최적화에 관련된 부분을 집중적으로 조금 배울 건데 이때는 제가 이제 요거를 2시간 가지고는 조금 모자랄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최대한 전달할 수 있는 부분만 추려가지고 핵심적인 부분만 좀 전달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할게요. 그래서 요 뒤에 해당하는 부분은 대부분 다 실습이기 때문에 그래서 노트북이 좀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가능한 노트북을 가지고 아마 작업을 하게 될 거고 4주차, 5주차는 뭐 스마트폰만 있어도 충분히 저희가 아마 진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10주차에는 이제 제작 영상 발표하고 뭐 최종 리뷰하고 뭐 이런 식으로 아마 진행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가 오늘 뭐 시장 현황에 대한 개요랑 그 다음에 채널에 대한 기획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해당하는 부분이 뭐 유튜브뿐만 아니고 뭐 다른 지금 동영상 채널들도 다 마찬가지지만 기존의 블로그나 이런 부분보다는 지금 이제 동영상 플랫폼들이 훨씬 많이 앞서가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어쨌거나 유튜브가 지금 시장에서 1위를 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근데 트위치도 지금 이제 점점 점유율을 좀 제법 높이고 있죠. 그 다음에 뭐 페이스북하고 그 다음에 뭐 인스타그램 이런 것들도
좀 상당히 좀 많이 있고요. 페이스북하고 인스타그램에는 혹시 동영상 플랫폼이 뭔지 아세요? 혹시 뭐가 있는지 아세요? 페이스북은 지금 하고 있는 라이브도 있죠. 예, 라이브도 있고요. 그 다음에 페이스북은 워치라고 해가지고 최근에 동영상 플랫폼에 해당하는 기능을 출시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직 이제 유튜브도 아직은 좀 익숙하지 않으시겠지만 페이스북에도 유튜브하고 똑같은 동영상 플랫폼이 있어요. 그게 아까 방금 말씀드린 와치라는 건데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이제 저희가 이제 같이 학습을 이제 유튜브 채널에 대한 설정을 진행하게 될 건데 유튜브에서는 이 동영상 크리에이터 이제 스튜디오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네. 근데 페이스북도 똑같이 크리에이터 스튜디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페이스북을 뭐 하시는 분은 아실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페이스북에도 유튜브하고 똑같은 동영상 채널이 똑같이 있습니다. 근데 아직 이제 많이 안 알려져 있고 페이스북도 이제 지금 만들어가지고 유튜브를 따라잡겠다고 지금 만들었는데 그래서 유튜브뿐만 아니고 페이스북도 이런 동영상 플랫폼이 존재를 한다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것도 제가 진행을 하다가 한번 좀 더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 여러분 많이 하시죠? 예. 인스타그램에는 동영상 플랫폼이 뭐가 있죠? 혹시 아시는 분? 이런 거 선물 드려야 되는데 선물이 없네. 자, 인스타그램은 이제 저는 SNS 강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인스타그램에는 IGTV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IGTV는 뭐냐면 IGTV는 우리가 유튜브는 가로형 동영상이잖아요, 그죠? 근데 IGTV는 세로형 동영상이에요. 인스타그램에 최적화되어 있는 이제 세로형 동영상을 이제 출시했는데 그게 이제 IGTV라는 거고요. IGTV도 조만간에 지금은 아니지만 조만간에 수익화 채널로 아마 설정이 될 거예요. 아직 이제 인스타그램 쪽에서 본격적으로 드라이브를 지금 건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아직은 뭐 조금 뭐 이른감이 있지만 IGTV도 반드시 수익화에 대한 모델이 조만간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혹시나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신다면 인스타그램의 IGTV도 유심히 좀 이제 관심을 많이 가지고 보시는 게 여러분 비즈니스나 아니면 뭐 크리에이터를 하시면서 도움이 아마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는 아예 동영상 전문 플랫폼으로 시작을 했지만 인스타그램 자체 채널도 있고 동영상 채널도 별도로 다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보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스타그램은 세로 형태에 해당하는 IGTV라는 동영상 플랫폼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뭐 아프리카 TV는 아시겠지만 요즘 그렇게 또 아프리카 TV는 이게 많이 인기가 많이 죽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거 이제 크리에이터들이 다 이제 유튜브로 넘어오는 바람에 IGTV는 인기가 많이 이제 많이 내려앉았고 뭐 이제 유지 정도 하는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뭐 라이브라 뭐 이게 네이버는 아니고 네이버 TV라든지 아니면 뭐 카카오 TV라든지 뭐 이런 식의 채널들이 다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제 요거는 뭐 유튜브하고는 관계없는 얘기지만 한 가지 팁을 말씀드리자면 얼마 전에 한 2주 됐나? 네이버에도 지금 이제 동영상 그 서비스가 나온 거 알고 계세요? 예. 여러분 블로그 혹시 하실 때 보시면은 최근에 블로그에 동영상 올리시려고 하면 동영상이 이제 편집이 됩니다. 기존에는 그 네이버 블로그에 여러분 동영상 올리시려고 하면 동영상 편집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얼마 전부터 한 이번 달 7월 달이죠. 7월 달부터 동영상 편집기가 제공이 됩니다. 블로그에서. 예. 거기 블로그 안에다가 여러분 태그도 다실 수 있고 동영상에 대한 설명도 다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이버 TV가 있지만 유튜브 지금 이제 네이버가 그쪽에 동영상 서비스를 좀 이제 많이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기존에는 동영상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죠? 내가 동영상 올리려면 그냥 등록만 업로드만 가능한데 기존에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네이버에다가 내 블로그에다가 동영상 올리려면 블로그에 그 동영상에 설명도 붙일 수 있고 태그도 붙일 수 있고 다 하실 수 있어요. 마치 유튜브에 우리가 동영상 올리는 것처럼 그런 설정들을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블로그 하시는 분들은 그런 쪽에 있어서도 내가 블로그를 좀 활성화해서 뭐 상위 노출이나 이런 거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은 동영상을 가지고 이렇게 블로그 포스팅 하실 때 하시면은 상당히 도움이 아마 많이 되실 거예요. 자, 그래서 각설하고 그래서 1인 방송 동영상 콘텐츠에 해당하는 부분은 어쨌거나 유튜브가 선점을 하고 있고 당분간 이 순위는 아마 바뀌지 않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아무리 뭐 네이버하고 카카오가 뭐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만 카카오는 아직 저 좀 밑에 있는 분위기고 네이버가 열심히는 하고 있지만 유튜브를 따라잡기에는 좀 역부족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우리가 뭐 흔히 지금 이제 동영상을 가지고 거의 가지고 노는 이런 세대들을 Z세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Z세대는 우리가 지금 이제 초등학교, 그죠? 초등학교부터 뭐 이제 중학교 초입 정도에 해당하는 세대들을 우리가 주로 Z세대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 Z세대는 거의 이제 유튜브를 가지고 생활을 하죠. 쉬는 시간이나 뭐 아니면 노는 시간, 뭐 친구들하고 노는 시간 빼고는 거의 대부분 유튜브를 붙잡고 있는 그런 세대들을 Z세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도 이제 제 딸이 이제 2명이 있거든요. 초등학교 4학년하고 지금 중학교 1학년이 있는데 어쨌거나 시간 날 때마다 다 유튜브를 해요. 그래서 지금 이 Z세대들은 네이버를 잘 모릅니다. 네, 네이버에 들어갈 일이 없어요. 모든 정보나 이 검색에 해당하는 것들은 유튜브를 찾아보는 세대지 네이버를 찾아보는 세대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동영상에 특화되어 있고 동영상을 가지고 동영상에 친숙한 그런 세대들을 이런 Z세대라고 저희가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Z세대들의 특징은 뭐냐면 일단 동영상에 대한 꺼리낌이 없어요. 혹시 여러분들 유튜브 앱에서 내가 밖에서 노는 걸 가지고 찍어가지고 유튜브에 올리실 생각 있나요? 놀이터에서 노는 거를. 네,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데 그냥 동영상 찍어서 재밌다고 그냥 유튜브에 올리는 세대가 이런 Z세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뭐 저 같은 경우는 엄두도 못 내는, 그죠? 노는 걸 찍어가지고 바로 놀이터에서 노는 걸 친구들하고 찍어가지고 이렇게 유튜브에 올릴 수 있다는 그 어떻게 보면 무모함이라고 해야 되나? 용기? 그런 거. 그런 것들이 지금의 Z세대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동영상에 상당히 친숙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꺼리낌이 없는 그런 세대예요. 그리고 혹시 뭐 틱톡 하시는 분 있어요, 여기에? 틱톡 하시는 분. 굉장하신 분이에요. 네. 틱톡 같은, 그죠? 틱톡 같은 거를 이제 15초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도 집에서 계속 동영상 찍더라고요. 손 모양 하면서. 그런 것들을 찍어서 올리는 것도 전혀 거리낌이 없는 그런 이제 세대가 이런 이제 Z세대라고 저희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세대는 뭐 인스타그램에서 사진 찍어서 올리는 것 정도는 우리가 뭐 잘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이런 이제 Z세대들은 동영상에 상당히 자유로운 그런 이제 세대들이다라고 얘기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이제 유튜브가 점점 많은 사람들이 몰리다 보니까 항상 그 SNS라는 이 채널에는 사람이 많이 몰리면은 뭐가 생기죠? SNS라는 채널은 항상 그렇거든요. 사람이 많이 몰리면 비즈니스가 활성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물건을 주고 사고 이렇게 하는 비즈니스가 필연적으로 생겨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인스타도 뭐 다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분 많이 하시는 뭐 인블리 사태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다 이제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데서 다 이제 발생하는 그런 사태들인데 어쨌거나 유튜브도 마찬가지다 이거죠. 해외에서는 지금 미국에서는 이게 어떠냐면 유튜브에 쇼핑 기능이 있습니다.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이거 보잖아요. 혹시 인스타그램에서 쇼핑 태그라는 거 보신 분 계세요? 자, 몇 분 있죠? 근데 그 기능이 유튜브에도 미국에는 됩니다. 보다가 내가 이 제품에 대해서 리뷰나 이런 것들이 올라오는데 밑에 링크가 나오잖아요. 그거 클릭하면 바로 웹사이트로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뭐 이제 설명글 정도, 뭐 그 정도에 나오면 이렇게 링크 달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해외에는 영상을 보면서 바로 그냥 쇼핑할 수 있게 링크를 달아주는 그런 기능이 있고 조만간에 우리나라에도 그 기능이 아직은 뭐 정확하게 정해지진 않았지만 언젠가는 인스타그램도 결국 언젠가는 벌써 들어온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쇼핑 태그라든지 이런 것들도 결국 우리나라에 다 들어왔잖아요. 유튜브도 언젠가는 이겠지만 그게 그렇게 멀진 않았던 얘기죠. 한순간이거든요. 그런 게 들어오는 게. 그리고 인스타그램도 지금 쇼핑 태그 아까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쇼핑 태그가 클릭 해가지고 웹사이트로 보냈는데 그것도 바로 인스타그램 안에서 이제 구매가 가능하도록 지금 이제 기능들이 점점 강화가 되고 있고 그것도 조만간에 우리나라에 들어올 거예요. 근데 그렇게 계속 이게 SNS가 사람 유저 수가 늘어나고 확대되는 그 순간에는 분명히 그 안에서 이런 비즈니스에 관련된 부분들이 확대가 될 수밖에 없고 아마 여러분도 지금 이제 그런 이제 생각으로 앉아 계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이걸 가지고 내 비즈니스에 뭔가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아마 여러분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지보다 여기 보시면은 이미지나 텍스트보다 동영상을 활용했을 때 구매 전환율이 한 4배에서 7배 정도로 높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텍스트에 대비해서 동영상의 효율이 한 10,000배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텍스트로 이렇게 글자 보는 것보다는 이 동영상에 해당하는 뭐 리뷰라든지 이런 거 한번 보게 될 때 그 임팩트가 상당히 크다는 거죠. 그래서 동영상 활용할 때 우리가 4배에서 한 7배 정도로 상당히 크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고관여 제품. 그래서 고관여 제품이 뭐죠? 비싼 제품. 그래서 뭐 보험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우리가 자동차라든지 그런 거 있죠. 근데 자동차를 글로만 읽어가지고 느낌이 안 오잖아요, 그죠? 뭔가 누군가가 리뷰를 해서 이게 뭐 엔진이 좋다더라 아니면 차를 내가 몰아보는 이 뭐 지금 몰아보고 있는 장면을 이렇게 찍어가지고 뭐 이렇게 리뷰를 보여준다든지 하면은 신뢰성이 확실히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관여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2번 이상 동영상 시청하는 게 한 74%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동영상을 보고 특히 동영상 리뷰 같은 걸 보시고 구매하는 이런 부분들이 이 동영상의 영향력이 얼마나 많아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상품에 해당하는 홍보 96%가 구매를 망설일 때 이런 상품의 동영상 리뷰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그 구매 능력이 확실히 많이 올라간다라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여러 가지 채널들 한번 조금 살펴보고 저희가 줄 건데 제가 이제 뭐 다른 데 가서는 이런 분들 하면은 거의 대부분 모르시더라고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대부분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죠? 그렇죠. 퓨디파이. 지금 오늘은 제가 이걸 못 찍었는데 요거까지 제가 못 찍었는데 지금 거의 1억 명 넘었을 거예요, 그죠? 1억 명 넘었죠? 거의 9,900 뭐 이랬었는데 아마 넘었을 거예요. 그래서 퓨디파이가 뭐 전 세계적으로 이제 우리 국내에는 대도서관이 있었다면 해외에는 퓨디파이가 훨씬 더 돈을 많이 벌지만 그죠? 그래서 1년에 뭐 거의 200억, 300억 버는 그런 유튜버로도 상당히 유명하고 유튜브 뭐 수익 할 때는 항상 빠지지 않고 나오는 그런 유튜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뭐 도티, 그죠? 뭐 샌드박스 네트워크라고 이렇게 회사를 차려가지고 얼마 전에 또 나왔죠. 해피투게더에 또 나왔죠. 저번에 해피투게더에 나왔을 때 말고 이번에 또 나와가지고 뭐 1년에 200억 벌고 있는데 뭐 공황장애를 겪고 있어요. 뭐 이런데 나와서 이제 이런 드립을 하시던데 어쨌거나 그래서 이런 이제 샌드박스 네트워크라고 하는 회사를 차려가지고 지금 이제 MCN을 하고 있죠. 그래서 MCN에 뭐 한 10명 뭐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뭐 나가기도 하고 사람들이 다시 들어오기도 하고 그래서 상당히 운영은 그래도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인크래프트라는 이 게임을 가지고 초창기에는 많이 했었고 뭐 지금도 뭐 마인크래프트를 가지고 하긴 하지만 조금 이제 여러 가지로 많이 다양화해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티 TV가 있고요. 그 다음에 대도서관이 있는데 뭐 대도서관은 요새 구독자 수가 좀 줄었죠. 그래서 너무 이 공사가 다망하셔가지고 여러 군데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뭐 드라마도 나오고 어디 뭐 MC도 하고 너무 할 게 많다 보니까 전업이 원래 전업이 유튜버였는데 그 전업을 지금 못 지키는 바람에 구독자들한테 몰매를 많이 당하고 있는 대도서관입니다. 그래서 구독자가 190만이었는데 지금 180 얼마 그 정도로 다시 이제 내려왔죠. 그래서 뭐 어쨌거나 게임 진행하는 유튜버로서는 대도서관이 상당히 유명한 그런 이제 채널이 되겠습니다. 뭐 부인인 윤댕도 있는데 그죠? 뭐 윤댕도 비슷하죠. 윤댕도 이렇게 뭔가 좀 일이 많잖아요. 여러 가지로. 그래서 좀 둘 다 요새 좀 부침이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전업을 전업대로 하지 못하고 이제 다른 쪽으로 자꾸 눈을 돌리니까 이런 부분에서 조금 그 악영향이 좀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신림인데 어제 보니까 프로듀스 뭐 원어원에 어제 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그 아이돌들한테 이렇게 화장하는 방법 뭐 이런 거 알려주고 그죠. 그래서
요 케이블이나 아니면 뭐 다른 방송에서도 상당히 자주 나오는 그죠. 예, 뷰티 크리에이터 신님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캐리 TV. 캐리 TV도 상당히 유명했었죠. 1대 캐리까지는 상당히 유명했는데 그죠. 그래서 2대 캐리로 바뀌면서 좀 많이 구독자가 많이 떨어지고 상황이 조금 그렇게 썩 좋지 않은 그런 채널로 좀 흔한 그냥 키즈 채널로 내려오긴 했는데 이게 이제 초창기에 이제 캐리 1대 캐리 언니가 너무 잘해가지고 그렇죠. 내려오면서 2대 캐리로 바뀌었는데 반응도 안 좋고 1대 캐리 언니가 또 마침 또 헤이진이를 또 세우는 바람에 둘 다 그냥 그렇죠. 그렇게 된 사태가 좀 있긴 했지만 어쨌거나 그래도 아직은 좀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채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저번에 보니까 뭐 베트남 쪽 공영 방송하고도 이렇게 계약을 맺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뒤에는 뭐 보지는 못했는데. 자, 그 다음에 뭐 먹방, 뭐 벤츠가 먹방 쪽에는 있겠죠. 최근에 보니까 그 어디지? 미국에서 먹힐까 혹시 보셨어요? 네, 그거를 봤는데 이 먹방이라는 단어가 미국에서는 아예 고유 명사가 돼가지고 되게 미국에서는 이 먹방이라는 단어 자체에 대한 지금 한류가 아예 이 단어가 아예 넘어가가지고 되게 이게 한류가 됐대요. 그래서 이 먹방이라는 거에 대한 부분을 미국인들이 아니면 유럽에서 되게 많이 따라한대요. 그래서 먹방 자체에 대한 단어가 지금 한류가 돼서 넘어가는 이제 그런 케이스도 지금 이제 생겨나고 그래서 참 희한한 걸로 참 한류를 많이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먹방의 벤츠 이런 친구가 있고 이게 되게 이제 구독자 수가 많죠. 자, 그 다음에 대망의 보람튜브입니다. 보람튜브 한번 보신 분? 몇 분 혹시 부모님이신가요? 네, 이해합니다. 그래서 보람튜브가 채널이 두 개죠. 이 채널은 지금 토이 리뷰 채널인데 브이로그 채널하고 토이 리뷰 채널이 두 개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토이 리뷰 채널을 보시면은 1686만 명. 그 다음에 이 토이 리뷰 말고 브이로그 채널이 1380 몇만 명. 그 정도 돼요. 두 개 채널 합쳐가지고 거의 뭐 한 4,000명 되는 4천만 명이 되는 건 뭐 이제 우리나라 국민 수준에 해당하는 구독자 수를 가지고 있는 이 보람튜브가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1위 하는 그런 채널 이제 뉴스 채널 그 다음에 일반 약간 키즈 채널에서는 그냥 1위라고 보시면 되겠죠. 뭐 우리나라 뭐 뉴스 채널도 있고 뭐 K-pop 채널도 있고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채널을 다 빼고 일반적인 대회 이제 유명한 그런 채널 빼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키즈 채널이나 이런 거를 생각했을 때 1위 하는 채널이 바로 이제 이 보람튜브라는 채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두 채널만 가지고 한 달에 한 3-40억 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채널 보시면 단순하죠. 뭐 여기 보람이하고 뭐 여기 두 명이 뭐 삼촌 나가지고 그냥 노는 거예요. 그냥 노는 건데 이 채널이 참 어떻게 잘 크게 됐는지는 참 미스테리하지만 그래서 이렇게 지금 어마어마한 구독자 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가 이걸 초창기에 찍었거든요. 초창기에 찍었는데 여기 다 한글로 돼 있잖아요. 근데 지금 채널 보시면 영어로 돼 있어요. 이제 해외에서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해외나 이런 데서 많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분석해서 이제 해외로 해야겠다. 해외 쪽으로 많이 포커싱 해야겠다 해서 이런 제목들을 막 영어로도 만들고 뭐 이제 한글로도 했다가 영어로 바꿨다가 그렇게 했는데 이런 지금 뭐 영어로 돼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생각을 해보실 수 있어요. 나중에 이제 채널 최적화나 이런 강의를 뭐 나중에 하겠지만 그래서 만약에 해외를 포커싱을 해서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이 있다고 하면 영어를 한다든가 아니면 제목을 영어로 한다든지 아니면 아예 자막을 영어로 만든다든지 뭐 그런 식에 해당하는 부분들로 여러분들이 또 기획을 해보실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채널들을 보셨는데 자, 이제 요거는 제가 이제 저의 초라한 이제 앞에 사람들하고 비교했을 때는 저의 초라한 이제 채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름 이제 3,000명 정도 넘었는데 상당히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3,000명 만들기도 초반에 쉽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아까 애니메이션으로 애니메이션을 가지고 이제 일본어를 배우는 방법, 뭐 여러분 잘 아시는 뭐 이웃의 토토로라든지 뭐 그런 거 있죠. 뭐 멘탄조 코난이라든지 이런 거 유아틱한 애니메이션이긴 하지만
그런 애니메이션을 가지고 이제 일본어를 배울 수 있는 반복 연습을 해서 재밌는 애니메이션을 가지고 반복해서 연습하면서 일본어를 배울 수 있다라는 컨셉으로 지금 이제 유튜브 채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얼굴은 안 나와요. 저 목소리만 나오고 강의하는 내용만 나옵니다. 지금 요거하고 똑같은 거죠. 목소리만 나오잖아요. 요거 찍는데도 저는 안 나오고 목소리만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는 그런 채널이 되고요. 보시면은 되게 많죠. 그냥 자기 목소리만 나오고 이렇게 그냥 영상으로만 나오는 채널 엄청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시는 이제 여러분들이 나는 어떤 채널의 형태로 이걸 만들 건지, 내가 나올 건지 아니면은 그냥 내가 아닌 컨텐츠가 위주가 될 건지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내가 나오는 걸로 할 거냐에 대한 부분은 이제 리스크가 좀 있죠. 내가 나를 노출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뭐냐 라는 부분이 있고요. 근데 만약에 내가 노출을 안 시키고 컨텐츠가 주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그 컨텐츠가 뭐 대중적이냐 아니냐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좀 고민을, 뭐 내가 만약에 게임 방송을 한다라고 하면은 게임 방송하는 친구들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내가 그러면 이 사람들하고 차별할 수 있는 게 뭐냐, 경쟁을 했을 때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채널은 이런 제 채널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다음에 요거 지금 있는데 요 장표는 잠깐 쉬었다가 2시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차 1회차 강의 잘 들으셨습니까? 예, 지금 페이스북에 실시간 강의가 이제 영상이 송출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청년생각 페이스북에 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나중에 다시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물론 언제까지 올라갈지는 장담 못 드립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이제 홈페이지라든지 청년생각이 청년들만의 단체가 아닙니다. 기성세대하고 청년들을 이어주는 그러한 이제 사업도 서울에는 50플러스 재단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제 경기도 쪽에서는 저희 단체가 지금 그런 역할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하우라든지 멘토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기성세대 분들이 많은 청년들을 위해서 자원봉사를 많이 해주시고 멘토링을 해주고 있으십니다. 그래서 좋은 사례들이 취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창업에 많이 도움을 주고 계신데요. 이러한 이런 이제 취업이나 창업 쪽에 많은 도움을 지금 기성세대 분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있습니다. 청년생각이 현재 이제 잠시 소개를 드리면 경기도권에서 가장 큰 청년단체입니다.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되어 있는 단체가 없거든요. 저희 단체 외에는 현재 활성화되어 있는 단체는 저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단체에 이제 오시게 되면은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청년들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제 동아리 쪽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멘토링 쪽 이런 쪽은 기성세대들하고 같이 하는 프로그램들이 사업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아카데미들도 지금 오픈이 되어 있거든요. 참고하시고 들어오셔서 많은 또 의견도 주시고 토론회라든지 이런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자녀들하고 오셔도 됩니다. 네. 그런데 우선은 뭐 추천을 많이 해주셔서 이런 아카데미가 한 번만 끝나면은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다음에 또 전문가 강의도 저희 좀 이번에 잘 돼야 다음 강의도 전문가 강의도 준비할 거거든요. 그런 강의들이 연속해서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많이 홍보해 주시고 청년생각이 정부 지원 자금을 받는 단체가 아닙니다. 순수하게 민간들이 회비를 통해서 운영하는 단체거든요. 그래서 많이 홍보해 주시고 많이 응원을 보내주시면 저희 단체가 굉장히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잠시 휴식하셨다가 2시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